네,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죠? 기온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살짝 눈도 오더라고요. 서울에는 잠깐 눈이 왔었습니다. 음, 요즘 뭐 날씨들이 입추는 지났는데도 이게 뭐 상당히 추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감기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이제 제가 또 이번 주에 선정한 책은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거짓말들이 있었는지 랜덜 피츠제럴드라는 저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적 보도 기사를 쓰기도 한 랜덜 피츠제럴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여 년 동안 개건 편집자로 있었고 과학과 의학에 관한 주제로 글을 쓰고 편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겠죠. 그래서 100년 동안 뭐 어떤 거짓말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작은 제목이 뭐냐면 식품과 약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가라는 이제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과 약이 어떻게 우리를 진짜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독자들에게 해갖고 이제 저자가 서문을 쓴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해서 서문은 잘 안 읽어드리는데 이 서문에서도 몇 가지 좀 짚어드리려고요. 이 책에 나오는 많은 독성 화학 물질들은 지리적 경계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공기와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여 물고기와 야생생물 그리고 인간의 몸에 흡수됩니다. 또한 미국, 유럽, 아시아 어디서 제조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성 화학 물질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에서 이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네는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59일 뒤엔가 뭐 78일 뒤엔가 뭐 하여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까지 온답니다. 방사능이. 그런 거 보면 우리도 파이프 한 1km 정도 해안에서 1km 정도 뺀 다음에 원자력 폐기물을 다 흘려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지른 많은 실체의 결과 합성 화학 물질은 지금 땅과 우리 몸속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이 스스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각종 상품을 통해 이런 화학 물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식품과 약품 그리고 생활용품을 통해 흡수된 수백 가지 합성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을 많이 지닌 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런 화학 물질에 노출된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에게서 발생한 생식 이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인간에게도 동일한 형태의 생식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젊은 친구들 보면은 불임이 많이 들죠. 이런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제 소나 돼지들, 가축들이 배설하는 그런 배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또 수원지로 또 가게 돼 있고, 그걸 우리는 이제 물론 정화를 시키긴 하지만, 또 그렇고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드신 항암제나 이런 것도 소대변으로 성분들도 100%는 아니지만 다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여성들이 먹는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성분들도 그렇고요. 항생제 이런 것들이 물속으로 이런 화학물질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자연계가 혼란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문명의 편리함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흙도 집어먹고 했는데 지금은 흙도 없죠.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도 다 이제 뭐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다 깔아버려가지고 흙을 접할 수 있는 데가 거짐없죠. 산에나 가야 좀 이제 접할까? 그 외에는 뭐 접할 수 있는 길이 거짐없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가진 질병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머리말은 이제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요.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화학 실험을 시도했다. 이런 실험에서 우리들은 부모 형제들과 함께 실험용 재료가 되었다.
건강 문제로 파멸에 이른 듯한 내 가족에 대한 염려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였다. 이 책을 저자가 이 책을 짓게 된 게 이제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은 비만이었고 관절염을 앓던 아버지, 뭐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갑상선 이상에서 고혈압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환을 몸에 달고 지니면서 매일 대여섯 가지 처방약품을 복용하고 있다. 이건 꼭 외국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도 어르신들 어때요? 병원 쇼핑 다니시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좀 단식이 어렵게 돼 가고 있는 파인데 어쨌든간 또 중국에서도 백색 데모대가 딱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백색 데모다라고 하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어르신들이죠. 머리가 다 백발이 된 분들이 의료 지원을 줄인다고 하니까 또 몇몇 명이 몰려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뭐 아침에 고혈압약, 오후에 뭐 관절염약 해갖고 병원으로 한 봉다리 하얀 봉다리에다가 약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그냥 어느 동네에서나 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중 일부는 다른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이다. 그 결과 다달이 식비보다 많은 900달러를 약값으로 지출하고 있다. 900달러면은 지금 한 뭐 100만 원 정도 되겠죠. 또 이제 올라갔으니까. 또 내 여동생은 유섬유 종양,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뒤 또 이제 2달 만에 느닷없이 발병을 했답니다. 또 여동생의 친구들 중에는 자궁을 절제한 이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나처럼 베이비붐 세대인 내 친구와 친지들 중에는 3명은 각종 암에 걸려 투병 중이고 다른 3명은 암에 걸렸다가 소강 상태에 있고 2명은 다발성경화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녀 1명은 AIDS에 걸려 있고 2명은 만성 파킨슨병, 30대 2명은 크론병, 다른 3명은 의사들의 반농담으로 문명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라고 말한 극심한 편두통과 음식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미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은가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에 이국 땅을 방문한 이방인이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과 흡사한 태도를 취해야 했다. 이제 당신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은 매우 낯설고 걱정스러우며 당신의 안락한 세계관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되게 먹을거리야 건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굉장히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조사하는 동안 나는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도 생존하고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변도 그렇죠. 지난 100년 동안 암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률의 3%에서 20%로 증가했다. 당뇨병 발병률도 0.1%에서 거의 20%로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과거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해마다 70만 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한다. 게다가 건강관리 비용도 증가해서 미국은 지금 해마다 한 사람당 의료관리 비용이 다른 산업국가들의 2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어제 신문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의료보험도 파탄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뭐 농약과 합성화학물, 그다음에 산업화학물을 가장 큰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개 연구를 하다가도 화학적 복합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낱낱이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품이 이런 유독성의 주요 원인인 것 같다라고 이제 서서히 추측을 해 들어갑니다. 조사한 끝에요. 최근 실시한 수질 검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강가 개울의 60%에서 높은 비율의 프로작과 리탈린과 다른 항생 물질들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작년에였나? 우리 한강물에서도 항생제 성분하고 뭐 6가지인가가 검출됐다고 신문에 났었죠. 프로작 우울증 약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강과 개울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사람들이 남은 처방약품을 이런 수역에 내버리거나 화장실을 통해 하수구로 흘려보낸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흘려보낸 화학물질들은 지하수로 스며든다. 미국의 슈퍼마켓 식품들이 유독성 화학방염제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인 PBDE,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동물들의 지방 조직에 잘 흡수된다. 뭐 이런 것들은 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생제 성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런 화학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축적되면 이걸 안전한 저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저장소가 뭐냐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방을 늘려 나갑니다. 몸은. 세포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의 지방 조직에 잘 흡수된다. 식품으로 가공된 이런 동물성 제품들은 미국 전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32가지 일반 식료품 중 31가지 품목을 오염시켰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고 싶네요. 일단 신체에 흡수되면 PBD는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 세포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겠죠. 뭐 물고기도 이제 물고기는 PBD를 흡수하여 지방 조직에 저장한다. 그리고 물고기를 먹는 인간에게 그 화학 물질이 전달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한 건데 7세대의 가족들에 대해 광범위한 혈액 검사를 했다. 합성 화학 물질을 줄잡아 75가지나 검출됐다. 웨일스 출신의 9살 소년 엘윈 존스는 29가지에 의한 화학 물질에 오염되어 있었다. 그중 몇몇 화학물질은 존슨의 출생 이전에 이미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된 품목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9명의 지원자들의 혈액과 소변에서 평균 91가지 산업 화합물과 오염물질 그리고 여타 합성 화학물질들을 발견했다. 지원자들은 이런 화학물질들과 직업적, 지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이었다.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바람을 통해서 물과 공기를 통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종에 속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먹거리라는 얘기죠.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유독 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것일까? 하나의 문화 그리고 개인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독성이 적은 미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나는 이런 통념에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어떤 통념이냐면 어떤 이들은 화학의 발전과 그로 인한 합성 화학물질 혁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 거짓말은 사실상 미국 의회가 순정식약품법을 제정한 해인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 순정식약품법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관념을 제공한 최초의 법률이었다. 합성 화학물질 혁명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3대 산업인 가공식품 산업, 제약산업, 화학산업의 부산물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식습관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식품업자들도 그렇고 제약업자들도 그렇고 화학업자들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정부의 검열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칵테일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하나하나 안전 수치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믹스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1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상승작용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연구자들의 놀라운 발견을 거듭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다. 결국은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안전양이겠죠. 근데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식품들에 단 한 가지 화학물질만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 칵테일 효과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천연 조미료 재료라고 이렇게 막 있다라는 거 뒤를 잘 보라고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FDA가 약품이나 식품의 모든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자 믿는다. FDA는 뭐의 약자냐? Food and Drug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약에 관련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약을 승인할 때 FDA는 약의 안전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다. 약품 제조 업체들이 제공하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승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돼 있어요. 화장품과 개인 생활용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안전성도 검사하지 않는다. 검사를 요청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방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을 웃돈다. 미국의 케이스예요. 또한 200만 명 이상이 치명적이진 않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근시안적인 조치, 즉 문명의 발전이라는 의도로 하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종의 발전 주기를 무질서하게 헝클어뜨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자연 속에서 대안 찾기라는 얘기가 있죠. 자연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해한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완벽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할까요? 공기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런 위험을 관리하여 위해성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식품과 영양, 건강의 미래는 우리 자신이 통제권을 갖는 데 달려있다. 즉, 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하려면 우리 신체가 흡수하는 물질의 특성 및 순수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자연 법칙에 따라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각종 질병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냥 식품회사에서 만든 거를 그냥 광고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좀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별을. 그래서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책의 집필 의도는 공포심으로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효과적인 자연건강식 해법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유산인 고대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모든 합성 화학 물질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며 또한 자연이 제공하는 자연 발생적인 성분들이 모두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종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자연 발생적 음식과 약들은 건강에 유익하다. 반면 식품과 약품에 들어있는 많은 합성 화학 물질들은 건강에 위협적이다. 몇몇 독성 성분이나 다양한 합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런 불확실한 요소, 위험 요소들은 우리들 각자가 매일매일 음식과 약품, 환경을 선택하면서 벌이는 위험한 도박, 일종의 러시안 룰렛이나 마찬가지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합리적이며 유일한 희망은 유독한 화학 합성 물질에 대한 위험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노출을 통제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내가 독자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낯선 땅에 도착한 이방인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방인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낯선 외국에 가서 내가 내 땅에서 행동하듯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심조심 뭘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서문하고 머릿말 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총 몇 장으로 돼 있냐면 9장으로 돼 있어요. 9장. 그래서 경고 문구 읽기, 그다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100년 동안의 거짓말의 역사, 오즈의 마법사, 식품산업, 마법사들의 도제들, 약품산업과 의학산업, 인간은 돌연변증이 되고 있는가, 자연이 최선이다, 서양의학의 실패, 모든 것을 제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뭐냐? 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피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자연에서 굉장히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대부분 오염이 돼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할 수는 없고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섭취하되 빼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이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디톡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유행을 하는 것이고요.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이제 곧 또 이제 노출의 계절이 다가올 건데 여성분들 또 많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화학 물질들만 안 먹어도 지방이 덜 체인되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걸 어떻게 빼낼까? 어떻게 먹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빼낼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현 시대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끼니 수만큼 배변, 똥을 놓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한 주, 배변 잘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